이제 앞으로 따상 가면 260%인데 이제 이게 400%까지 늘어나는 거 아시죠? 당장은 아니고 이제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시행 규칙만 바꾸면 얘는 워낙 간단한 사항이니까 공포 과정 없이 공포 한 6개월 이런 지연 과정 없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 확률을 줄이려고 얘는 유통 가능 물량으로 승부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좀 기업 자체에 매력이 없는 기업인 만큼 퍼가 무려 550이다. 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재테크는 다 한다 주마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공모주 다음 달 거 소개해주는 바로 이 컨텐츠거든요. 제가 일정 파일은 항상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설명란 참고하셔가지고 이 엑셀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다음 달에는 총 7개 종목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스펙이 아직까지 없다. 스펙이 희한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후반부로 갈수록 스펙이 많아지고 1월 초반에는 좀 없고 이런 형국이더라고요. 그 중에 7개 중에 한 2개 정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게 이제 앞으로 따상 가면 260%인데 이제 이게 400%까지 늘어나는 거 아시죠? 당장은 아니고 이제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시행 규칙만 바꾸면 얘는 워낙 간단한 사항이니까 공포 과정 없이 공포 한 6개월 이런 지연 과정 없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1월 중이나 6월 이내에 한 400%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보통 변동성이 9시에 상장하면 한 10시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동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사이 잘만 잡으면 260%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9시 10분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재팬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렇게까지 들고 가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높은 변동성의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종목, 여기 보시면 오브젠이나 센지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미리 써놨어요. 최악의 기대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종목도 몇 개 눈에 띄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관 수요 예측,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한 명하고 기관들 데리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몇천 명인데 몇천 명의 집단 지성하고 당연히 몇천 명의 집단 지성 유튜버 한 명보다 우월하겠죠. 저도 조금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의 하나일 뿐이니까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수많은 애널리스트 저는 그 미중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월 2주차 간단하게 보시면요, 한주 라이트 메탈, 얘는 지금 수차례 청약 날짜를 지금 뒤로 물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청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큰 기업도 아니에요. 시총이 한 1000억도 안 되는 극소의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 현대차, 유진, 굉장히 미래 제외하고는 이제 작은 중고사들이 얘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죠. 얘도 현대차 계열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해 가지고, 현대차 증권 이 회사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 많이들 이제 상장시키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셋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주물 관련 기업으로 딱 붙는 순간 굉장히 좀 잠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통 가능 물량이 40%로 요즘에는 유통 가능 물량이 20%대 중반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로 보는데 30% 넘는 굉장히 좀 강단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망하려고 기를 쓰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TEMC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반도체 가스 굉장히 고순도의 가스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대충 보니까 높은 매출액 성장성 뿐만 아니라 보통 반도체 가스 하면은 또 업황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펄 안에 진주 같은 느낌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얘는 별 4개, 게다가 빨간색으로 투자 등급으로 일단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퍼 4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온 것 같다.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는 TEMC 반도체 가스 기업에 주목하시고요. 얘는 별이 4개, 5개 아니고 4개, 5개는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못 드리고 지금 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4개 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수요 예측이 나오는데요. 최악 기대 종목 오브젠하고 센지렛, 얘 같은 경우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고, 미래 반도체 얘는 그냥 쏘쏘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씩 판단하고 면서 한번 봐보시게요. 한주 라이트 메탈 주관사는 미래에셋이고 현대차, 유진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주물 굉장히 잠 오는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 굉장히 작은 기업이다. 개미들한테 공개하는 주식수는 160만 주, 주식수가 보통 한 50만 주 하는데 굉장히 주식수가 한 3배 정도로 많죠. 그 이유는
한 주당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물량을 3배로 늘린 대신에 주식 가격을 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미들 물량은 50억 원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 너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 게 여러분 느끼시죠? 요즘에 기관 수요일치 실패해도 유통 가능 물량이 한 20%대 이 정도면 조금 상장일 날 한 30% 수익 뭐 이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대를 흐트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퍼는 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줌 라이트 메탈은 알루미늄, 주밀, 주조 현재는 매출의 약 90% 이상을 자동차 부품과 그 외 해양 선박 부품 그냥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DOHC 엔진에 사용되는 흡기 다기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 기술력으로 뭐 계속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아반떼 같은 거 떠들어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엔진 부품 이런 거 보시면 매출액 한번 보십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2019년도 1870억, 2020년도 1650억, 작년에 1900억, 올해 말까지 하면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나요? 올해 3분기까지 성적이니까 영업이익 보시면 현대차는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5%에 딱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게 5% 어차피 영업이익 고정돼 있으면 그냥 부채 비율을 사정없이 높여버리는 거예요. 부채 비율 한 300% 하면 어차피 영업이익 나타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높아지는, ROE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납품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부채 비율을 많이 올린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 보시면 매출액 대비 78억 하면 5%거든요. 다 그냥 5%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현대차에서 다 그냥 5%만 딱 마진 주고 만들어라고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그다지 매력 없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납품업체 혹은 뭐 대우차나 쌍용차 어디에 납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현대차나 되겠죠. 대충 그런 뭐 주주업체다. 재미 크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모 주식수는 한 2천만 주 정도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한 600억,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3분기까지 순이익이 한 32억 났죠. 순이익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영업이익이 78억인데 당기 순이익은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건 뭐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 부채 비율이 왜 높냐? 현대차 납품 기업은 ROE 높이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 이익으로 추정하면 32억을 3으로 나누면 1분기 대충 순이익 나눠지죠. 그걸 또 곱하기 4하면 43억 정도, EPS는 445원, 퍼는 따라서 한 7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매력적인 산업의 퍼 7, 자동차 납품원이죠. 현대차 납품. 비싸지 않은 값에 나왔으나 뭐 퍼 한 10 미만으로 비싸지 않은 값에 나왔으나 매력 자체가 워낙 없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쌍편도 비싸지도 않는 뭐 적정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납품업체에 크게 매력은 없지만 상장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청약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기업 TEMC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총은 한 4,200억, 굉장히 큰 기업이죠. 뭐 중형주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계좌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투자증권 계좌 가급적이면 미리 만들어 놨다가, 제 생각에는 장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기관 수요일직도 중급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 여러분도 하나투자증권 중소형 중고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미들 상대로 한 55만 주 팔아먹고요. 55만 주 보통 이 정도 나오죠.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한 209억 정도. 유통 가능 물량은 방금 전에 봤던 라이트 메탈 39%보다 약간 작지만 얘도 2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목가는 32,000원에서 38,000원. 고목가가 좀 세죠. 퍼는 4. 굉장히 바람직하게 나왔다.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려고 좀 색깔을 보기 쉽게 해놨고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 돈이 되는 기업입니다. 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진 않고요. SK 하이닉스 계열로 돼 있어요.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협력사로 돼 있습니다. 2018년 2기 기술력 신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력력 관계, 보통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만 납품하고 SK 하이닉스만 납품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만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얘는 SK 하이닉스로 주로 납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제품의 매출액 한번 봅시다. 뭐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엑사이머라고 할게요. 엑사이머, 얘는 제논 같아요. 그 다음에 KR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들 매출이 29억, 80억,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140억. 올해 3분기까지 벌써 1,700억이고 올해 4분기까지 하면 한 2,000억 추정했을 때 작년에 매출액이
벌써 한 12배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성장률,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C4, F6, 뭐 육불화, 뭐 탄소, 뭐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 이런 거 보면은 그다지 좀 정체되어 있는 매출액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얘가 순수하게 정제하고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고요. 고모 주식수는 한 1100만 주, 예상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중형주 정도 규모가 큰 기업이 상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분기까지 순이익이 360억이었거든요. 그걸 2분기식으로 나누가지고 4분기 곱하면은 연간으로 한 500억 정도 추정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EPS는 9,000원 정도, 퍼는 한 4 정도, 굉장히 바람직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기 싶습니다. 높은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반도체 가스는 매출의 성장률이 높으면 적자 기업이 태반인데 얘는 게다가 흑자도 뽑아내고 있다. 퍼가 굉장히 안정적인 게 눈에 띄죠. 반도체 가스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는 게 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반도체 가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분야로 꼽힙니다. 가장 탑픽으로 꼽히는 분야고요. 반도체 분야 중에. 따라서 1월 첫 번째 기대주, 1월에 2개의 기대주가 있는데요. 얘를 첫 번째 기대주 그리고 탑픽으로 뽑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주차 한번 봅시다. 오브젠, 얘는 별 보시면 별 1개. 너무 좀 말로 먹으려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센즈랩도 좀 마찬가지고, 한국투자증권 주관사하고 키움 증권사 주관사 뻔하죠. 여러분들 주관사 증권사만 봐도 제 구독자시면은 얘 상태가 어떤 정도구나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한, 얘는 좀 중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주차는 큰 재미는 없을 것. 그나마 미래반도체 한번 기간 수요측 한번 봐보자, 그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4주차에 청약하는 스튜디오 미래라든가 상비 EV가 있는데요. 상비 EV가 제 탑2 종목이고요. 얘는 수요일이 금요일날 나오는데 얘를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젠, 한투 굉장히 기대가 안 되는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시총은 한 1000억 정도. 저는 근데 시총 얘도 너무 비싸다. 얘는 한 시총 한 200억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1000억이면 너무 비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20만 주 정도 청약하는데요. 딱 여러분 아시겠죠? 20만 주. 왜 이 정도밖에 안 하겠어요? 상장에 실패할 거 아니까 미리 이제 주수를 줄인 게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한테 20만 주만 청약해가지고 한 46억 정도, 주당 한 18,000원에서 24,000원 사이고요. 제 생각에는 한 만원 정도, 그 정도의 공모가가 좀 정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은 그나마 괜찮아요. 실패 확률을 줄이려고 얘는 유통 가능 물량으로 승부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좀 기업 자체에 매력이 없는 기업인 만큼 퍼가 무려 550이다. 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마테크 솔루션, 마테크 마케팅 테크놀로지라는 뭐 그런 자기들 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입으로 해보려는 회사인 거 여기서 딱 여러분 느낌 오시죠? 맞습니다. 입으로 해보려는 회사고요. 그다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딱 자목이 시작하죠. 너무 매력적이 없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회사 자체가 뭐 크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업체 아니고 크게 재미가 없는 업체인데 그에 이제 부연되는 설명을 통해 가지고 좀 자기들 주가를 올려보려고 좀 주식 좀 비싸게 팔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말 써놨습니다만은 대량의 빅데이터 그리고 AI 알고리즘. 여러분 소프트웨어 회사 상장하면서 빅데이터, AI 이거 말 뺀 회사 보셨는가요? 얘도 그대로 넣어놨고요. 사실 좀 읽어보면 크게 상관이 없다. 뭐 그런 회사다. 뭐 그저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뭐 제가 굉장히 좀 박하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간 수요액식도 굉장히 좀 박하게 나올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AI라는 단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이란 말 전부 다 넣죠. 소프트웨어 상장하면 얘도 그렇게 넣었다. 주가를 높이고자 하나 큰 의미 부여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기간 수요측 한번 봐보기로 하시고 매출액 한번 봐봅시다. 2019년도 150억, 2020년도 150억, 작년에 200억, 올해 3분기까지 200억이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250억 뭐 그 정도 추정되는데 성장성이 여러분 너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보시면 이때까지 적자 찍다가 이제 상장할 때 되니까 5,300만 원, 1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 한번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딱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여태까지는 적자 쭉 사이던데 올해는 좀 만들지 않았나.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은 매출액 그리고 작은 영업이익 한번 순간적으로 흑자 찍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제 주식 마사지면
여기 이 마사지가 회계 마사지 말하는 거라고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한번 하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 얘는 좀 의심이 간다. 그래서 별 하나짜리로 저는 대폭 삭감을 했고요. 200억대에서 그다지 성장성도 없어요. 정체됐죠. 게다가 거의 적자인 기업이 올해 갑자기 1억도 안 되는 5,300만 원 흑자 났다. 3분기 그거를 시총 1,000억 한 920억 정도 됐죠. 이거에 판다 좀 글쎄 올시다. 저는 공모가를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한 200억 정도의 그 정도 매출액에 맞추는 시총이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한 400만 주 되고요. 따라서 예상 시가총액은 한 900억 정도. 3분기까지 순이익 6,300만 원, 1억도 안 되는 6,300만 원. 굉장히 냄새가 많이 구린 냄새가 난다. 연간 이익 추정을 3으로 나왔다가 곱하기 4하면 8,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EPS는 따라서 한 44원, 퍼는 550.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퍼를 들고 나왔다. 뭐 보통은 아마 적자로 판결 하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흑자 찍어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 노력은 좀 감안해서 대폭 여러분들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한 20만 주 청약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40억 정도 청약 물량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낸 극히 소폭의 흑자 1억도 안 되죠. 그 덕에 퍼가 551 되는 굉장히 슬픈 효과.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적자에서 상장하니까 흑자 한번 찍어보자 으쌰으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퍼가 551이 돼버리니까 이게 글쎄요 기관들한테 얼마나 먹힐지. 뭐 저 같은 티끌마도 못한 인생한테도 이렇게 까이는데 기관들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센즈랩 얘도 좀 상태 안 좋은데요. 센즈랩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마 돈 되는 재테크 다 하는 저 주마이지 않겠습니까? 공모주 주식 그리고 부동산 경매까지 저거 한번 돈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큰돈 보시는 것은 이제 부동산 경매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 공모주 같은 걸로 이제 치킨값으로 용돈하고 그 용돈도 계속 모으다 보면 여러분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눈사태 눈속이 효과. 산 정상에서 눈속이 짝간 거 보려면 이렇게 전벽 커지지 않습니까? 산 끄트머리로 오면 그런 효과를 공모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